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라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날 지수는 미국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도 급등 피로감에 5포인트 내린 1659로 출발한 뒤 현재 1660선에서 경계로 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 금리 결정과 경기 관련 코멘트에 대한 경계 심리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의 발목을 잡혀 상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포인트 하락한 166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93포인트 상승한 502.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4흘째 매수를 이어갑니다. 1,189억 원가량 사들이고요. 개인도 1,699억 원 사들입니다. 기관만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2,71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개인이 76억 원가량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2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5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166계약 소폭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많이 팝니다. 개인이 1,557계약 팔고 있고요. 기관은 2,000계약 이상을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1,705억 원가량 매도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죠. 대형주와 중형주는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소형주가 오릅니다. 0.21% 올라가고요. 대형주, 중형주 모두 0.22%, 0.21%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폭이 크진 않습니다. 증권업, 유통업 모두 0.5%가량 오르고 있고요. 운송장비 0.4% 오릅니다. 철강금속과 섬유의복도 0.3%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면요. 의료정밀이 2.93%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1.28% 내려가고요. 보험업, 화험업 0.7%가량 내려갑니다. 서비스업도 0.6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었는데 현재 삼성전자 0.5% 밀립니다.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삼성 디지털 이머징의 흡수합병 추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사업의 조기 인류화를 이루겠다는 취지가 돋보입니다. 포스코 0.5% 소폭 오르고요. 현대차가 2.29% 올라갑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전망 속에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1.8% 상승하고요. 신한지주도 0.2%가량 오릅니다. LG전자도 1.7%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LG화학,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1.25%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금융도 0.6% 조정받습니다. 하이닉스가 0.24%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KT도 0.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LG는 0.99% 소폭 내려가고 있고요. SK에너지도 1.3%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0.43% 올라가지만 신세계는 반대로 0.7%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외환은행, KTNG 모두 약보합권에서 소폭의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0.7% 조정받고요. 오늘 기아차 실적 좋습니다.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하나금융주도 모두 1.1%, 1.2%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도 2.08%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도 이 피로한 기미가 보일 법도 한데요. 현재까지는 강세를 보여주네요. 서울반도체 0.36% 밀리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도 0.3% 내려갑니다. 태웅, 동서 모두 0.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가 0.3%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네오위즈 게임즈가 1.95%로 크게 조정받습니다. 이 지주회사 네오위즈 자회사들 시가총액 가치 대비 현 주가는 매우 저평가된 수준이라는 의견을 증권사들은 내놓고 있는데요. CJ 홈쇼핑도 0.7% 밀리고 있고요. 다음이 오늘 2.48%가량 오릅니다.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검색 광고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태광은 1.6% 내려가고요. 성강밴드도 2.1%가량 밀립니다. 코미팜도 0.59%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투어 좋습니다. 3.94% 급등하고요. GS홈쇼핑도 1.64% 오르고 있습니다. 조성 엔지니어링, 동국 SNC 모두 0.2%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네오세미테크가 3.72%로 급락합니다. 서브트럭터미널도 소폭 오릅니다. 0.2% 오르고요. SK컴주가 4.21%로 급등하네요. 포스데이터도 1.4% 따라 올라가고요. 차바이오엔도 2.96%, 3% 가깝게 오릅니다. 평산이 8.65%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휴맥스도 1.69% 조정받습니다. 인터파크가 1.27%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 성우하이텍, 우리이티아이 모두 0.1에서 0.4%가량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02.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금증권의 변성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이 뉴욕 증시를 밀어올렸던 두바이 호재는 이미 국내 증시에 반영됐기 때문인가요? 우리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 없이 지금 숨고르기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전일 조정세를 보이던 지수가 오후장에 아부다비 정부가 두바이 월드에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등에 성공하며 주중의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했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며 외국인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임원진에 대한 인사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재용 전무가 부사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을 크게 성장시켰던 전현주 사장이 삼성물산 사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물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박상진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이미징 사장으로 승진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이미징과의 합병 문제가 다시금 이슈화되며 주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11시경에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이미징의 합병 비율은 약 1대 0.06 정도이며 2010년 4월 1일로 합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대,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승 요인은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내 MS 2위를 차지하며 1위 업체와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중국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고급화 전략에 따라 외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수혜가 예상되며 진성 TEC, 동양기전 등 부품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요. 장 초반에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흐름을 타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시는지요? 오후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전일 두바이발 호재는 전 세계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호재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반등이 온 것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이끌 모멘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수급인데요. 큰 악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강화 여부와 프로그램 매물의 강도로 시장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강도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로의 수익을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는 점은 경계 대상이지만 강세장일수록 조정은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의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강세 전략을 유지하고 매수 및 보유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매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테마가 아닌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도 강도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로 수익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들이 이 테마 형성에 따른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업종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예,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대형주의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종별 수산매가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인데요.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과 화학, 그리고 증권, 건설까지 돌아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 은행, 보험주가 돌아가면서 순환매의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전일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계열사 간의 펀드 이동 수혜를 받을 수 있는 HMC 투자증권과 하나증권, 그리고 위탁매매가 강점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단 추세선까지 반등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저항선에서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대우증권을 탑픽으로 보고 있으며 22,000원 선의 저항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동양증금증권의 변성환 과장이었습니다. 변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18%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29% 밀리고 있고요. 항생지수 0.92%가량 소폭 조정받습니다. 홍콩 H지수도 0.87% 밀리고 있는 가운데 대만 지수도 0.04% 내려갑니다. 베트남 지수는 0.16% 오르고요. 싱가포르 지수도 0.24% 올라갑니다. 호주 지수도 0.41%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인수합병 호재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는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 진화에 나서자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27% 하락한 3,293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3,300선 밑으로 하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다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이고 다시 상승 반전에 대한 여지 또한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 가전제품 판매액이 100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는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중고 가전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2구 한신 정책이 약 4개월간 시행되면서 판매액이 100억 4,400만 위안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전업종들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가전업종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달 승용차 판매가 9개월 연속 100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자동차 업종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 전국 승용차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인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계속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시장은 큰 급락보다는 이러한 관련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 속에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부동산 업종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업종 그리고 가전 업종의 강세 속에서 시장의 낙폭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를 받으면서 3,300선 내외 혼조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상해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핑크빛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년도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내수 부양을 위한 계속적인 정책들과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계속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도 GDP 성장률 또한 8%대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수출 회복 및 소비 호전에 따른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현재 다른 시장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 만큼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 상승 또한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강세 랠리는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았을 경우 중국 내년도 2010년도 상장사들의 실적과 투자 가치로 봤을 때 2,700과 5,000포인트의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타 다른 외국계 기관들 또한 4,500선 내분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경우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4,000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계속적인 상승폭의 확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2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 니케이 지수 해운주가 밀리면서 0.18%로 떨어진 채 오전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 분위기도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0.18% 하락한 1087포인트대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5일 이평선과 심리적 지지선인 10,000포인트선 내외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쯔비시 UFJ 그룹이 최대 1조 260억 엔의 자금을 시장에서 증자를 통해서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 업종들의 약세 그리고 이제 이러한 증자를 통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 꾸준한 디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망세 속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을 받았을 경우에 일본 니케이 지수 10,000포인트 선은 지지를 해주면서 10,000포인트 선 내외 혼조장세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은 부회장 2명 등 승진 12명을 포함해 23명에 대한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전무를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해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사장단의 인사의 핵심은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전자의 단독 최고 경영자를 맡은 것입니다. 삼성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조직을 개편해 부품과 세트로 나누어진 부분을 폐지하고 최지성 사장이 단독 CEO 체제로 출범한 것입니다. 김순택 삼성 SDI 사장은 삼성전자 신사업 추진 단장 부회장으로, 최도석 삼성카드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어 이윤우 부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아 대외 활동에 주력하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험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농협 보험 설립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의 금융과 경제사업 분리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 중앙회의금융과 경제사업을 쪼개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때 백지화로 기우는 듯했던 농협보험을 부활시켰습니다. 대신 당초 입법 예고안에 담겼던 각종 특례는 축소해 방카슈랑스룰 유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협이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보험, 변액보험 등 신규 상품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단행한 화폐 개혁을 통해 새 화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사상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정일 주석의 모습을 과거보다 나이든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향후 3세대로서의 권력 승계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문제 전문가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화폐 개혁은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고 신중상층을 파괴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이지만 더불어 북한 정치 체제에서 주목할 만한 패러다임의 변화도 상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김정일을 새 화폐도 안에 집어넣고 상징화시키는 작업들은 김 위원장을 김정일 주석, 김일성 주석의 그림자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하고 독자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차세대 권력 이양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기재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2포인트 하락한 1663.5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07포인트 상승한 502.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